모의고사 풀이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잘 봤어요? 모의고사 선생님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실강을 해줘야 되지만 선생님 지금 수업 때문에 동영상으로 대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잘 보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이할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의고사는 지난번에 봤던 모의고사보다는 난이도가 살짝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헷갈리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B형 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1번 문제에서 위 글에 협상에 나타난 협상 방식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면 협상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요거는 화법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결국은 내용일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내용일치 문제는 본문에서 그대로 찾았으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책에 1번의 답이 지금 몇 번이 되는 거냐면 4번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에이전트는 다른 구단과의 계약했던 경험인데 에이전트가 어디를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난달 일본에서 한 구단에서는 1000만 달러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거 실제로 다른 구단과의 계약을 언급했다라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답이 1번은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쉽게 맞췄을 거고요. 2번 갑니다. 자, 구단의 발화 의도를 고려했을 때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연봉에 동의하여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단 관계자 입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신의 요구가 들어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에 보면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니은에 더 이상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2번도 역시나 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가 있습니다. 3번 문제는 협상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절차는 그 내용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문제를 풀 때는 기억 파트, 니은 파트, 디귿 파트가 본문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다고 한다면 지금 답이 5번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디귿의 구단 관계자는 선발 투수에 대한 조건이 적절한지를 도출한 후 합의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을 봐야 되겠죠. 왜? 어디에 해당되는 거니까 디귿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구단 관계자가 이야기한 이 부분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600회는 너무 작다. 왜? 다른 선수와의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 이게 바로 협상을 도출하는 협의안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선발 투수에 대한 조건이 적절한지가 아니라 다른 선수와의 뭐를 형평성을 바탕으로 문제가 취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겠죠. 이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아마 쉽게 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5번 문제까지. 자, 선생님이 속도를 좀 빨리 낼 거예요. 현재 선생님 지금 새벽 4시입니다. 4시. 4시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수업 준비하고 있고 동영상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 좀 내고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4번 문제. 학생의 발표 계획 중에서 발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 뭐가 나온 문제다. 내용 일치가 나오는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쭉 찾을 수 있어요. 보조자료, 청중들이 이해하시기 구체적 사료에,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서 동의,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청중들의 반응을 왜가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쉽게 이해하도록 내용을 요약. 안 나와 있는 거 몇 번? 5번을 찾을 수 있죠. 본문에서 여러분들 찾을 수 있고 찾을 수 없는 친구들. 자, 우선은 보조자료는 어디 나와 있니? 보조자료. 카드를 든다.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보조자료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거 사실 선생님 잘 안 해주는데 두 번째 구체적 사례 얘가 나와 있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알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답이 없군요. 반응을 살펴가면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좀 쉬운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발화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뭘 물어보는 겁니까?
말하는 주제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정리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에 대해서 한자를 알면 유익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그러나 뭐 한다고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배우는데 부족함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배움에 대해서 방법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방법의 제시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포함하는 걸로 따진다면 답이 몇 번? 3번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뭐야? 한글 산업의 장애 요인과 활성화 방안이죠. 자, 뭐의 문제입니까? 장문, 글쓰기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를 먼저 분석했을 때 신문기사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러나를 기점으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앞부분을 통해서는 한글 산업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뒷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미비하다라는 뭐가 문제점이 같이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 가의 일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한글 산업이 갖고 있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긍정적 미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저의 요인, 문제의 요인이 뭐냐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 두 부분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문제를 갖고 푸는 게 그 다음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면은 6번 문제 가겠습니다. 6번 빠바바밤. 자, 보기 1을 활용했을 때 보기 2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풀라고 했냐? 두 자료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지 이걸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걸로 연결될 수 없는 건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책에 보면은 가원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글 산업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황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1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뭐가 나와 있다고 했습니까? 긍정적 미래가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답이 2번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긍정적인 측면만 나타나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특히 이 부분에서 문제점은 해결 방안이 나타난 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에 나와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문제점의 원인을 살피는 부분은 어디 나와 있냐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 원인이 나타난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안 나오니? 네. 다시 고쳤습니다. 참나. 자, 선생님이 이제 했던 부분이 아까 요 부분에서는 지금 6번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호응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죠.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가하고 나가 호응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건 가 부분에서는 현황과 문제점 위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는 해결 방안이 나타나는 건 다에 나타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문제점의 원인을 찾는 형태가 나타나려면 어디를 보면 나와 있어? 그렇지. 나의 2를 봐야지.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6번은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지금 7번은 뭐야? 조건에 맞는 글쓰기라고 볼 수 있죠. 조건에 맞는 장문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이 몇 개 나왔습니까? 나에 나타나 있어야 되고 주장, 근거, 구체적 방안 총 문장 수가 몇 개?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첫 번째 부분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서체 디자인은 쭉쭉 한다 하나이다. 이건 뭐가 아니야? 주장이 아니야. 두 번째 쭉 정도가 지나지 않는다. 얘도 역시나 첫 번째 문장이 주장이 아니겠죠. 두 번째는 필요하다. 주장은 맞죠.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쭉 나와야 되는데 얘는 뭐가 없어? 방안이 나타나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뒤에 갑니다. 4번. 4번은 요 앞에 부분에 쭉 한다. 높여야 한다. 이게 뭐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 주장에 해당되는 건데 얘도 역시나 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방안이 나타나 있지 않죠. 이에 반해서 5번. 요게 뭐야? 주장이지. 왜냐하면
근거가 나타나지. 그러므로 글꼴 개발의 비용을 쭉 하는 제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죠. 답이 몇 번? 5번. 넘어갑니다. 자, 8번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건데 이건 그대로 대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선생님 그대로 갑니다. 그냥 찾았으면 요 부분 밑줄 치는 요 부분 있지.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기억에 해당되는 거야. 기억에. 잘 안 보이나? 지웠다 다시 써야지. 자, 지우는 거 합니다. 쭉쭉쭉. 자, 이렇게 하면 요 파트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기억에 해당되는 거다.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건 여기도 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도 간다라고 됐냐면 하늘공원도 가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니은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들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디귿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빠밤. 자, 이것도 얼마 전에 우리가 수업했던 것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거니문 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건데 답이 2번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제시하고 객관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자,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 볼까요? 어디? 이 부분. 물론 반바지 생활복을 착용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글쓴이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긍정적 측면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부정적 측면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어려우니까 2번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에 고쳐쓰기에 해당되는 걸로써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우리 많이 풀었던 건데 이 문제는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호응관계를 통해서 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습 능력은 달성이 아니라 학습 능력은 오르고 학습 목표를 이룬다라는 게 아니고 목표는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고쳤으면 몇 번? 3번이 된다. 이렇게.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11번은 뭐 물어보는 거냐? 딱 보는 순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디귿이나 티귿이 이 몸을 만나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뭐에 대한 물음이라고 볼 수 있어? 국외음화에 대한 물음이야. 아래 나와 있는 선택지 중에 국외음화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걸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해줬던 게 여기 지금 3번인데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자, 정리하지. 밭이랑이라는 단어는 밭이라는 단어에 이랑이라는 두 개의 각각의 단어와 단어가 결합했다고 했지. 우리 국어의 전제를 보게 되면은 조사나 전미사 이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발음이 어떻게 나느냐? 각각의 대표 소리로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어나면 최종 발음은 반니랑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밭이랑이 아니라 반니랑이 맞는 3번이 된다. 이거 수업 시간 했던 거죠. 배웠으니까 1분 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갑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냐? 하하하. 선생님 수업 시간 이야기했었죠.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뭘로 푼다? 현재형, 어미, 뭐가? 또 이렇게 됐어. 어떻게 이거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현재형 어미, 니은 다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 그 다음 선생님 또 뭐라고 했지? 형용사는 명령이나 청유형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답이 나오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 봐. 예쁘자라고 활용을 하지 못하지만 예뻐라라는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명령형이잖아. 예쁘다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형태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는 지금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의미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A, B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말과 포함할 수 없는 말 찾아보면 답이 몇 번이지?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자, 그 다음 14번 갈까요? 14번. 14번에 앞서서 이게 지금 좀 지울까요? 지우개로. 빠방. 자, 14번 한번 봅시다. 14번.
자, 이게 화면이 어떻게 좀 커져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자, 수업합시다 그냥. 14번 갑니다. 14번은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문제 자체가 관형격 조사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꾸며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오늘 이걸로 첫 번째 수업하는 거라서 서툴어. 관형격 조사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의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체언이 뒤에 체언의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 을이나 를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게 되면 2번 봐봐. 2번에 보면은 인권을 존중이야. 자, 인권을 존중. 자, 요 을이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동격이니까 이꼬르야. 자, 뒤에 보면은 영웅 이꼬르 누가 되는 거야? 칭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몇 번이냐면 2번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갈까? 15번. 15번 같은 경우 이거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사실은 난이도가 아주 높은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동과 피동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딱 봤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이 두 가지를 봐봐. 지우기라는 거지. 자, 이때 지우기라는 건 기본형이 지다야, 지다. 그 다음에 얘는 기본형이 뭐가 되는 거냐? 낙서는 지우다. 그러니까 얘랑은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는 사동형 전미사나 피동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이거죠.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답이 몇 번이냐면 2번에 지우기의 우와 지우려고 할 때 이 우는 둘 다 사동 전미사가 쓰였다라고 보면 안 돼요.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에만 사동이 쓰인 거고 얘는 애초에 단어 자체가 지우다야. 그러니까 사동이 쓰인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15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다음은 뭐가 있냐? 중세국어 문법. 중세국어 문법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도 여러분도 한번 보자고요. 왜 이러니? 자, 중세국어 문법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봐봐. 연철하고 분철이 있죠. 정리하면 연철은 이어적기. 자, 분철은 무슨 적기? 오케이. 끊어적기. 문경이가 이야기했나? 자, 이어적기랑 끊어적기가 나타나 있는데 현대국어에 보면 어디 나와 있냐면 이롬이. 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현대국어도 뭐로 썼죠? 끊어적기로 썼습니다. 끊어적기.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되겠어? 5번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독서 파트에 대한 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글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글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독서의 목적, 수준, 읽을 사람의 환경, 독서 대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독서 방법은 자기 개성과 환경에 맞는 독서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위 내용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가 안 나와 있습니까? 평가에 대한 건 나와 있지가 않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고요. 18번 문제는 공통점을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공통점. 자, 본문과 내용의 공통점인데 요거는 일종의 뭐냐면 사례가 이야기 나와 있지. 어떠한 사례가 나타나 있냐면 본인의 글 공부했던 또는 본인의 독서했던 습관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자기한테 맞춰서 공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둘의 공통점은 환경이나 자기 자신한테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이 몇 번이 되냐면 3번에 보면 자신에게 맞는 독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형태가 답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가죠. 자,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욕망에 대해서는 뭘로 봤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봤었는데 글쓴이가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가 나눠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 오히려 욕망을 뭘로써 이야기했냐면 생성할 수 있는 개념을 통해서 긍정적 측면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글쓴이도 욕망을 예를 갖고 설명하면서 예를 통해서 결국 욕망은 새로운 대상과 주체를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욕망은 이처럼 새로움을 찾아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게 둘레주의 욕망이다. 그래서 욕망에 대한 긍정적인 형태의 글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19번 문제에서 내용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글은 욕망에 대해서 누구 입장이죠? 들레즈 입장에서 봤을 때 욕망을 이러한 관계로 해서 긍정적인 힘으로 바라봤다.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 보기를 설명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온이 영하일 때 우리는 유리의 벽이나 따위에 사람의 숨결이나 수증기가 붙어서 뭐가 된다? 서리빨이 만들어진대. 그거를 성해라고 한다. 요 성해가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새로운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기존에 몰랐던 관계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새로운 의미 창출을 하는 거니까 우리 책에서 일종의 바로 뭐냐면 욕망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가 요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야? 5번인데 성애가 생산적인 힘을 발휘하여 새로운 연결관계를 만들었다. 아니죠. 이 연결관계의 뭐가 결과가 뭐라는 거지? 성애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성애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풀어야지 정상적으로 푸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졌다. 좀 지울까요? 지우고 빠밤 어떻게? 자, 다시 지워봅시다. 지워야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선생님이 아직 여기 적응이 안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자연스럽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이것도 좀 중요한 단어죠. 자, 문제를 보면 기억과 보기에 니은의 관점을 비교한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우리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들레즈야. 들레즈는 뭐 한 거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욕망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새로운 대상을 생성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게 우리 본문이라면 보기에 나와 있는 락강은 어떤 있냐? 이와 같이 욕망을 사유하면 타자의 욕망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네. 자신의 욕망을 진정하여 회복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자신에게 주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두 가지가 고르면 4번에 생산적이다. 니은은 욕망을 통해서 주체적 존재를 확인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게 21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사회 영역인데요. 선택적 운과 비선택적 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 따라서 쭉 정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핵심으로서 가장 적절한 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죠. 4번에 보면 운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결국 보호 및 분배의 공평성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자, 거기 보면은 선택적 운은 선택할 수 있지만 비선택적 운은 선택할 수 없다고 했죠. 이거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결국은 우리는 뭐를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게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그러므로 현실에서는 보험만으로 분배의 공평성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뭐 물어보는 거죠? 주제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23번 글쓴이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야? 5번에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조건이 다른 경우에 보험은 분배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 부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제일 아래에서 보면 되겠지. 자, 보험은 자금을 마련하기 전에 쭉쭉쭉 여기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조건이 다른 경우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다른 경우에 보험은 분배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라고 보면 안 되고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해놨지.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기억부터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기존의 주장은 어떤 거냐? 선택적 운에서 비롯된 결과를 교란시킬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다음 온정주의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 봐봐. 니은은 사람에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본다. 우리는 뭘 들 수 있는? 보험을 들 수 있는 기회는 누구한테나 다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단지 드는 사람이 있고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글의 내용 자체가 비선택적 운이라 할지라도 이 보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랑 같은 맥락의 문제가 25번에 나와 있는 거잖아.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가 바로 어떤 상황이냐?
A와 B가 지금 길을 가다가 뭐 하는 거냐면 교통사고니까 이거는 비선택적인 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운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지만 A는 뭐 했어? 보험에 가입했고 B는 가입하지 않았단 말이지. 이게 차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봐봐. 동일한 조건에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보상은 공평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때 보상은 공평성 확보를 못했지. 왜? A는 이렇게 가고 B는 이렇게 갔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학지문이죠. 과학지문. 자,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 본문에 보면 식물 안의 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써 세포벽, 세포질, 액포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고 뒤에 보게 되면은 수송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뭐? 자, 아포폴리스트. 자, 두 번째는 뭐? 심플라스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겠지. 자, 그걸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세포막을 가르치는 경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 5번에 식물의 내피는 물과 무기질이 어떠한 경로를 선택해 쭉 결정해주는 요건이다. 이거는 글을 좀 잘 읽어야 돼. 여기 봐봐. 내피는 잘 찾았어요. 여기 봐. 내피는 물과 물질의 선택적 통과를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결정해주는 조직이다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 하게 되는 거죠? 통과해야 되는 의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결정을 내려준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지나가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야, 관문.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밌는 문제는 27번 문제입니다.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두 개의 실험이 있어요. 두 개의 실험을 통해서 뭐를 형광 탐침을 통해서 세포질을 삽입하고 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결국 뭐냐면 원형질 연락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원형질 연락사로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두 번째 방법인 심플라스트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나타난 게 지금 어디 나와 있냐? 오케이, 심플라스트 경로를 이야기한 거다. 이건 맞는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답은 몇 번이야? 5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카스파란 선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제어를 받는다. 카스파란 선은 여러분들 본문에서 어디 나와 있느냐? 카스파란 선이란 쭉쭉 이야기하는 걸로써 아폴플라스트. 자, 아포플라스트에 관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뭐와 관련된 문제? 2번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거니까 5번에 대한 설명은 1번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5번이라고 볼 수 있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선생님 힘드네요. 자, 이번에 뭐야? 예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술 영역에서 본다면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한 글을 읽어보는 건데 우리 글은 뭐에 대해서? 문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서 문양은 뭐다? 정신적 활동의 소상이다. 자, 문양 표현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투적 양식을 취했다. 라는 걸로서 일종의 약속된 기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러한 집단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게 일종의 뭐다? 문양이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다면 분류, 나눈 게 아니라 우리 책에서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시가 나와 있죠. 다의 예시가 어디 나와 있느냐? 예컨대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곳의 연꽃이라는 뭐가 쓰였냐면 그렇습니다. 문양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문양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상투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의 1번에 개인적 사상이나 정서가 담겨져 있다. 어디? 제작자들은 통속적 집장 상장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드러낼 수 있었다. 즉, 개인성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이유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선생님 지금 기억에다 너무 많은 걸 쳐놨으니까 기억을 지워서 한번 해볼까? 자, 지워서 한번 봅시다. 기억 있는 데를. 자, 기억 문제가 이거야. 문양에 두드러진 특징은 상투적 양식을 취했다. 왜? 문양을 그리는 사람들은 여기 나 있네. 여기 나 있지. 통속적 집단의 가치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랑 가장 가까운 답을 찾으면
어디 보자. 대중 쭉쭉쭉.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집단적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답이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쉽게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홍계월전이죠. 우리 이 홍계월전은 많이 봤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영웅 소설의 대표성을 취하고 있는 게 홍계월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31번 문제는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공간에 따른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거야. 공간에 따른 내용 이해를 물어보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크게 공간이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 나에 보면 되는데, 나에서는 누구를 구해주는 거냐? 가 부분에서는 누구를 구해주는 거냐면 보국을 구해주는데, 나와 달리 가에서는 평국에게 구함을 받은 사람은 누가 되겠어? 보국이 되겠지. 보국이 고마워한다? 자, 앞부분을 잠깐 가면은 보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국이 원수를 보기를 부끄러워하거늘. 여기 답이 나와 있어.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아하. 여기 지금 고마워한다라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자, A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거죠. A 잠깐 보러 가겠습니다. A를 보면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 대왕은 연놓지 마십시오. 소상히 묘책이 있습니다. 요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묘책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답 몇 번이니? 1번이 지금 뭐 초등학생용 문제가 나왔네요. 자, 33번 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보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가 문제를 푸는 뭐가 된다? 조건이 된다. 보기를 쭉 읽고 군담소설의 특징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군담소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충이야. 이 충을 바탕으로 뭐 할 수 있다? 초월적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번? 5번이야. 초월적 면모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나라에 대한 충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남자인 높은 지위니까 이 지위에 해당되는 건 충과 관련이 없지. 다 몇 번이야? 5번이야. 이건 뭘 통해서? 보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고, 기억에서 보국이 처한 상황은 위태로움이 되겠지. 목숨의 위태로움에 해당되는 건 명제경각.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무진기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소설 내용을 몰라도 풀 수가 있는 구조인데 서술 방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시점을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책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1인칭이라고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주인공 시점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되는 건 몇 번? 등장인물이 자신의 심리나 겪은 일을 드러내고 있다. 오케이, 답이 1번. 자, 그 다음에 전보의 역할로서 적절한 것은 전보가 왔어요. 그 전에 나는 누구랑? 하인숙이란 여인한테 마음을 쓰고 있었는데 다시 뭘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다음 갑니다. 다음. 자, 요거는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역시나 보기를 통해서 조건이 제시가 될 거야.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은 요런 걸 한다. 거기서 나는 과거에 나와 닮은 하인숙을 만나 사랑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에 나와 하인숙의 사랑은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겠다. 이 부분이 적절하지가 않죠. 자, 이건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으냐? 과거에 대한 일종의 뭐다? 연민적 태도였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허난설원의 사시사라는 게 나왔는데 그 중에 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냐? 밖에는 꾀꼬리가 울고 있는데 온담장을 하고 있는데 원앙이 술을 놓고 있는데 어때? 정다운 앵무새는 속삭이는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잠 못 이루고 있지. 그 이유는 뭐? 이미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화자는 현재 지금 뭐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변적으로 앵무새나 이런 것들은 화자와는 뭐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냐면 대조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나타나 있느냐? 감각적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들 한번 찾아보면은, 자, 보면은 꾀꼬리가 우네. 여기 우네니까 뭐야?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 차갑다, 촉각적 심상이지. 곳곳에다 심상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감각적 이미지, 다른 말로 고치면 심상이 두드러졌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답이 3번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야? 4번이지. 앵무새는 님의 분신이 아니고 화자와 뭐하는 대상이지?
대조되는 대상이야. 왜? 앵무새는 뭐 한다고 했어? 정답게 속삭이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앵무새는 우리가 배웠던 황조가에서 뭐랑 성격상 동일해? 오케이. 꾀꼬리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갑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보기 내용을 보게 되면 얘도 역시나 관등가인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 님은 어디 가고 화유할 줄 모르난고 돌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원망이 담겨져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몇 번? 3번이지. 윗글과 달리 보기의 화자는 님의 재위를 낙관이 아니라 오지 않는 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현대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 부분에서 보면 첫 번째 만추, 가을이 되겠죠. 가을. 가을이 어떤 상황이냐? 자, 화자는 누구를 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는 늙은이를 보고요. 또 어린 것들을 보고요. 또 누구를 보냐면 자, 그 뒤에 보면은 그렇죠. 불황민들을 보는 거야. 그들은 어때? 가을이 고통스럽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저문강에 삽을 싣고 삽은 뭘 상징한다? 노동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화자는 누구다? 노동하는 사람이니까 노동자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갖고 문제를 풀면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어때? 외부적 대상. 선생님 동그라미 친 얘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나는 화자 자신한테 맞춰서 자기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는 뭘로 푸는 거냐? 주제로 푸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에서 가장 뭐한 거 찾는 거야? 어긋나는 거 찾는 거야.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라고 볼 수 있다면 그렇죠. 노동하는 삶의 소시민적 태도야. 어디? 돌아가야 한다. 소시민적이죠. 그거에 어긋나는 게 몇 번? 적극적 태도로 극복하려 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죠? 5번이 되는 거고 자, 보기는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이죠.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보면 우리는 혼자인 시적 화자 대비되는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누구를 포함하는 나를 포함하는 노동자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대비된다는 말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죠. 봅시다. 자, 44번하고 45번 수필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필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는다? 형식을 물어보는 것과 주제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온다. 자, 그럼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뭐와 관련된 거냐면 형식과 내용을 같이 섞어낸 문제인데 답은 5번으로서 구체적인 일화가 있는데 지난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이게 아니야.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내용 파악에 해당되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쓴이는 자신의 동작에 대해서 미친 중이라고 여기는 편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하는 자기 모습 자체를 봤을 때 사람들이 미친 중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내가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모의고사 풀이 강의를 마쳤는데 어때요? 설명을 할 때는 쉽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조에 맞춰서 출제 의도에 맞춰서 푸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화이팅 합시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